피부과 시술 받고는 싶은데 뭘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리프팅만 해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병원마다 가격도 다르고 추천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피부과에서 잘 안 알려주는 진짜 가성비 좋은 시술들이 따로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는 효과가 확실한데 사실 병원 입장에서 수익은 별로 없는 그런 시술들이에요. 가격도 정말 착해서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자주 추천해주는 그런 시술들이 있는데요. 피부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도, 가격이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은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술은요, 바로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술이죠. 사각턱을 만드는 근육에 보톡스 시술을 해서 근육의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각턱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사각턱 보톡스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최저가인데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너무 심해서 국산 제품 기준으로는 몇만 원이면 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라인에 고민이 많은 30대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술인데요. 얼굴이 좀 넓어지고 턱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다른 비싼 시술을 알아보시기 전에 일단은 보톡스부터 맞아보세요. 보통 병원에서는 단가가 낮으니까 윤곽주사, 리프팅 이런 걸 같이 해야 V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각턱의 모양이 뼈가 아닌 근육 때문에 생겨진 모양, 그로 인해 각진 모양이라면 보톡스 하나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윤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효과는 보통 주사 맞고 2주에서 한 달만 지나도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1, 2개월만 지나도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유지기간도 긴 편이에요. 그 유지기간은 근육 사용량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에서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4에서 6개월 주기로 재시술을 권장하고 있고요. 게다가 따로 회복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시술 후에 약간의 뻐근함, 음식을 씹을 때 힘이 좀 덜 들어가는 느낌 정도인데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듣는 질문, 근데 보톡스는 수입산이 좋지 않아요? 국산을 쓰면 내성이 생긴다던데요? 이런 질문들 제가 좀 많이 받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톡스 내성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보톡스 자체의 효과는 국산과 외산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잘 생기지 않지만 보톡스의 내성이 한번 생기면 이를 대체할 만한 시술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성에 대한 걱정이 되시거나 예방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외산인 경우는 제오민, 국산 같은 경우에는 포어톡스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내성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시술은 피부 다림이라고 불리는 스킨 보톡스예요. 더모톡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또 보톡스 시술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각턱 보톡스는 근육을 타겟해서 놓는 거라면 스킨 보톡스는 피부 자체에 작용을 해서 전체적인 피부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시술이에요. 보톡스를 약간 희석해서 피부 얇은 층에 땀 따듯이 꼼꼼히 놔주는 시술인데요. 얼굴 전체의 잔주름이나 늘어진 모공을 개선해주고 피부에 은은한 광까지 돌게 하는 시술입니다. 화장이 자꾸 들뜨고 피부결이 거칠어졌다면 또 이만한 게 없어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스킨 보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손기술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적절한 깊이에 균일한 간격으로 주사하는 데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거든요. 너무 깊게 놓게 되면 스킨 보톡스가 아니라 근육 보톡스가 되면서 표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술 시간이 너무 짧거나 잘못된 부위에 놓으면 그만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술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스킨 보톡스를 놓게 된다면 진짜 가성비가 좋은 시술입니다. 시술 후 올록볼록한 엠보싱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하루에서 3일 정도면 다 사라지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가성비 시술은 바로 물광주사입니다. 스킨부스터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화장품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속건조를 하루 만에 잡는 시술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자체에 많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히알루론산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직접 주사를 하다 보니 피부 속부터 물광이 차오르게 되고요. 잔주름 완화, 피부통 개선 같은 부가적인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산을 선택한다면 가격도 비교적 착한 편이고요. 결혼식이나 면접 같은 중요한 날 전에 에스테틱을 몇 번 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촬영이 있다거나 사진 찍을 일이 있는 날, 이런 전날에는 물광주사를 맞는 편이에요. 심지어 효과도 금방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시술을 받자마자 피부도 좀 촉촉해지고 잔주름도 좀 좋아지고 톤도 맑아져 보여서 급하게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피부과에 가면 물광주사 가격이 비싸던데요?
히알루론산 말고 이런저런 다른 성분들을 추가해서 맞으라고 하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히알루론산이 스킨부스터 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순수 보습이 목적이라면 기본만으로도 충분하세요. 또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손으로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 인젝터라는 기계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젝터가 통증이 덜하고 시술 후 다운타임이 짧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가성비 시술은 바로 레이저 제모입니다. 레이저 제모는 사실 남녀 구분 없이 추천되는 삶의 질이 아주 상승되는 시술이에요. 저도 4년 전에 레이저 제모를 받았는데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잔털 면도를 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레이저 제모 경험이 남성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레이저 제모가 비쌀까봐 왁싱 샵을 찾으시거나 셀프 제모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요즘은 레이저 제모 가격이 예전보다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평생 할 왁싱, 매일 할 면도를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도 좋은 시술이에요. 면도 후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모낭염, 색소 침착 이런 피부 트러블에서 해방되는 건 정말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레이저 제모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최신 장비, 비싼 장비? 가장 중요한 건 주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보통 털이 자라는 주기를 맞춰서 4주에서 6주 간격 이것만 지켜도 사실 90%는 성공이에요. 레이저 제모는 시술을 반복할수록 털이 가늘어지고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고 털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엔디아그 파장 레이저를 받으실 걸 추천드리는데요. 레이저 제모는 쉽게 말씀드리면 털의 검은색 멜라닌 색소를 인식해서 레이저가 그 털을 인식해서 모낭을 파괴하는 건데요.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은 레이저가 털뿐이 아니라 피부 표면의 멜라닌에 함께 흡수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상이나 색소 침착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엔디아그 레이저는 멜라닌에 대한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피부에서도 화상이나 색소 침착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데모 상담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성비 시술은 뭘까요? 이건 정말 피부과에서 잘 안 알려주는 건데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초음파 리프팅 얘기를 듣자마자 울세라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울세라는 비싸잖아, 뭐가 가성비 시술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울세라는 비쌉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초음파 리프팅은 울세라가 아니고 바로 슈링크입니다. 울세라가 너무 고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레이저 회사들이 울세라와 같은 방식의 초음파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하고 효과도 좋은 장비가 바로 슈링크입니다. 슈링크는 대표적인 국산 초음파 리프팅 장비인데요. 가장 비싼 울세라 효과의 70~80% 정도는 나오지만 가격은 4분의 1 정도, 아주 저렴하죠. 울세라 300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비가 리뉴얼되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시술비니까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럽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슈링크와의 가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비싼 게 좋지 않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지만 리프팅 효과는 장비 이름보다는 의사의 실력 그리고 의사의 시술 계획이 100배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몇 샷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팁을 쓸 건지. 샷이라고 하는 거는 내 얼굴에 몇 번을 쏠 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횟수가 많으면 더 넓은 부위에 그리고 더 깊은 측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가격이 저렴하다고 100샷이나 한 200샷 정도만 얼굴 전체에 맞는 건 사실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최소 300샷은 필요하시고요. 저는 보통 400샷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리프팅 효과를 내려면 표로 하는 그 깊이에 정확한 팁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팁이라고 하는 건 초음파가 피부에 조사되는 깊이와 범위를 조절하는 부품이에요.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1.5mm, 3mm, 4.5mm의 깊이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 피부에 따라서 내 피부에 맞는 층에 적절한 팁을 사용해야지 내가 그거에 맞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샷수를 받더라도 의료진의 치료 계획에 따라 효과가 정말 큰 치료, 오히려 효과는커녕 볼거짐 같은 부작용만 생기는 게 이런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정리하자면 적절한 샷수와 적절한 팁을 통해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내 얼굴에 필요한 부위에 정확하게 초음파를 쏘는 것, 이게 초음파 리프팅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할 땐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얼굴에는 어떤 깊이의 팁을 조합해서 총 몇 샷 정도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주는 의사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슈링크 맞고 볼페임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장비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테크닉 그리고 치료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이 없는 부위에 과도하게 샷이 들어가거나 슈링크나 울세라가 맞지 않는 분에게 울세라나 슈링크를 추천한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부적절한 깊이의 팁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초음파 장비로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에요.
이러한 부작용들은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을 받으면 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부과에서 잘 안 알려주는 가성비 시술 탑5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비싼 시술이 무조건 내게 좋은 시술은 아니다. 둘째,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술인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 세 번째,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저가만 찾다가는 실력이 없는 의사에게 시술 받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피부과에서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시는 일 없이 똑똑하게 예뻐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가성비 시술에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용하고 솔직한 피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